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교육과정 문제이죠. 다음의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교육과정 관점이 어떠한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있냐,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능력은 몇 개의 능력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능력들을 단련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교과가 있다. 지금 이 교육과정은 이걸 딱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게 뭐냐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결국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교과가 중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그 키 베이스, 뭐 어떤 기반이 갖추어져야 되냐면 교과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자의 뭐 심리, 학습자의 욕구도 아니고, 아니면 사회에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교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과 내용이 중요하다면 이 교과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뭐 문화유산, 이 교과가 결국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문화유산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교육과정인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중요시 여긴 게 교과라고 해서 목적은 교과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교육과정은 형식 도야서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교과 내용을 배움으로써 아이들에게 뭘 함양하고 싶냐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뭐 추리력, 뭐 기억력, 아니면 암기, 뭐 상상, 이런 뭐 창의력 등 인간이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수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들을 키워내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교과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100% 형식 도야서를 근거를 두고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육과정 베이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럼 도대체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뭐왜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왜 이런 문화유산 혹은 이런 문화유산을 습득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왜 이런 능력들을 키워야 되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형식 도야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정신작용들, 뭐 예를 들면 추리력, 상상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러한 기본 능력들은 전이성이 높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이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이 능력들을 한번 습득하게 되면 어떠한 교과에서도 해결하는데 이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추리력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수학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추리력을 획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내가 획득한 이 추리력의 어떤 단련은 사회 교과목을 보는데, 과학 교과목을 보는데 언제 어디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이 여러 개의 교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교과들이 이러한 인간의 부소 능력을 가장 잘 발달시켜 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과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던 거죠. 뭐 인간의 경험에 총체적으로 정제화된 게 바로 이 교과라는 거예요. 뭐 내가 놓여진 문제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부소 능력의 달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이 축적되고 정제화된 이 교과라고 하는, 즉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이 교과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학을 이해하고 암기해 놓으시면 형식 도야서도 어렵지 않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왜 형식 도야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즉, 교과 교육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추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과 중심이긴 하지만 교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즉, 기억되고 추리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억하고 추리한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따라서 교과는 인간의 정신을 둬야 하는 가치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결정돼요. 이거예요. 이 교과가 얼만큼 이 추리력을 잘 키워줄 수 있냐, 그럼 그건 좋은 교과다. 인간의 추리력을 잘 발달시킬 수 없는 교과, 그럼 그 교과는 쓸모없는 교과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능력들을 둬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과들을 학교에서 찾아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들을
이 오른쪽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형식 도야설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목표는 곧 문화유산의 이해를 통한 정신 능력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신 능력을 함양한다는 것은 형식 도야설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보다 높은 전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 능력들을 왜 획득해야 되냐? 그거는 높은 전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수학이라는 문화유산의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하게 되는 추리력과 논리력의 정신작용은 비단 수학을 푸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회 및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 문화유산의 중심의 되는 이 교과 학습을 통해서 핵심은 인간의 부소 능력 획득이 바로 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지만 그 뒤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건 뭐다? 인간의 정신 능력 향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생기기 이전 1930년대까지의 교육 과정의 어떤 추세를 말하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교과란 인류의 문화유산을 논리적으로 조직한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화유산은 결국 인간이 가진 경험이에요. 인간이 가진 경험을 계속 정제화시켜서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배열시킨 게 바로 문화유산이고, 그게 교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영역을 나눠 놓으면 교육과정이랑 결국 뭐냐면 과목별로 아동들에게 가르칠 만하다고 생각되는 이 문화유산을 논리성 있게 배열한 게 바로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어떤 이론을 기초로 하냐? 형식 도야서를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목표는 뭐다? 문화유산이 목표가 아니라 이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 목표는 정신 능력의 향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교육 내용은 뭐다? 문화유산이다. 실생활과는 유리된 좀 거리가 있죠. 왜냐면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걸 뭔가 추상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이죠. 교과서에 담겨 있는 이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식을 통해서 인간 능력은 발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육과정은 뭐냐? 문화유산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방법은 뭐다?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을 통해서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내용을 조직할 때는 분과형, 상관형, 융합형, 관객형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니까 교과목별로 반드시 이걸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정신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 교과를 융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교과를 때로는 나누어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예를 들면 합해서 가르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눠져 있다 안 나눠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 학습자들에게 이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냐, 거기에 맞추면 그게 분과가 되든 상관이 되든 관객형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교과 중심 교육과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 이론들도 제가 한번 뒤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